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39장입니다. 물질파 더 알아보기. 38장에서 물질파를 소개했죠. 양자역학의 이제 시작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물질파까지 도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물질파를 좀 더 다뤄보자는 건데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좀 풀기도 할 거고요. 가둠의 원리를 활용해서 이제 실제 계산하는 법들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줄의 파동과 물질파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이제 가둠의 원리예요. 뭐든지 그 공간이 좁아지고 갇히게 되면은 양자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예. 그 원리를 잘 기억을 해두는데, 그게 이제 줄을 지나는 횡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역학에서 우리가 17장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 줄을 지나는 횡파가 무한히 긴 줄을 적당하게 장력을 줘서 한쪽을 계속 흔들어대면은 줄의 모양이 무한히 퍼져나가죠. 그죠? 줄을 따라서.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는 그런 진행파가 되고요. 그럴 때는 줄을 흔들 때 흔드는 진동수를 임의로 흔들 수가 있어요. 빨리 흔들 수도 있고 천천히 흔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연속적인 진동수가 가능하죠. 그렇게 되는데, 이 줄을 흔드는 것을 양 끝을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유한한 길이 양 끝이 고정된 그런 줄에다가 파동을 일으켰다. 그럼 이 경우에는 정지파의 형태로만 이 파동이 가능하죠. 왔다 갔다. 이게 정지파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상쇄돼 가지고 파동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지파니까 양 끝이 묶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양 끝이 마디가 되는, 이게 기본 진동이 되고, 그 다음 진동은 이런 진동이 가능하죠. 2배 진동, 그 다음에 3배 진동,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진동들이 가능하지만, 이때 이제 가능한 진동의 진동수들이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죠? 파장도 그렇고, 파장은 파장의 그 정수배, n배가 l이 되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람다 n이 n분의 l이 되고, 진동수는 람다 n분의 v가 되니까 l분의 nv 꼴이 돼가지고 진동수가 불연속적인 l분의 v라는 값의 정수배가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불연속이다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이 파동을 가둔 거예요. 무한히 긴 밧줄에서 파동을 가둬가지고 요만한 공간에 가뒀더니 띄엄띄엄 떨어진 에너지를 갖는 그런 양자 상태, 불연속의 상태로 존재한다. 양자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이제 가둠의 원리로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가둠의 원리는 정지파, 파동의 정지파가 일어나는 현상을 기억하면은 이게 좁아지면 양자화가 된다. 그럴 때 이제 에너지가 양자화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입자의 물질파하고 비교를 하면은 자유입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입자는 계속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임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면은 2n분의 p제곱 해가지고 운동량을, 임의의 운동량을 갖는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입자가 갇혀버리면 이제 요 앞장에서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소개하면서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을 소개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입자가 0에서 L까지 범위에서만 있도록 갇혀버리면, 그러면 이제 물질파도 정지파의 형태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 불연속적인 진동수에 해당하니까 파장이 불연속이 되고, 파장이 운동량하고 관계해서 운동량이 불연속이 되니까 에너지가 불연속이 돼서 양자화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물질파의 정지파, 가둠의 원리에 따른 물질파의 정지파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는, 요거는 일반 물리 범위에서 이제 그 예가 많지는 않지만은 계산할 수 다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근데 이제 보다 보편적으로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파동함수를 찾는 것까지 하는 건데, 일반 물리에서는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둠의 원리를 이제 들여다보기 위해서 갇힌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는 걸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원 덫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0보다 작은 쪽, 0보다 큰 쪽에서는 포텐셜이 무한대예요. 그죠? 그리고 0과 L 사이에서는 포텐셜이 0이에요. 편의상 0이라고 봅시다. 0이 아니어도 일정한 값이면 그걸 0으로 잡아주면 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전자의 경우에는 이게 도선에 따라서 이쪽에
포텐셜을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걸어주고 여기는 0이 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자의 경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V가 에너지니까 플러스 양수 그 무한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명백하게 여기 전자가 있다 그러면 전자가 x가 0인 곳에 정지했거나 x가 l인 곳에 정지했을 일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여기서 발견하거나 여기서 발견할 확률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이 안에 이제 갇혀버린 물질파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것이 0과 L에서는 진폭이 확률이 0이다. 그럼 진폭이 0이다.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없고 물질파의 진폭이 0이니까 마디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디가 되면은 이제 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물질파의 형태는 얘가 마디니까 파동처럼 이게 가장 긴 파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해서 2배 진동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물질파의 정지파를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파장의 짝수배 가만히 있어봐요. 아까 이 얘기를 잘못했나 보네. 예. 아까 이게 정지파 얘기할 때 잘못 얘기했네요. 반파장의 정수배가 L인데 아까는 람다 N이 L 이렇게 했었죠. 이게 잘못됐어요. 2분의 1 빠졌어요. 예. 그래서 반파장의 정수배가 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지파 그림 그려가면서 확인하면, 그래서 이제 그 파장이 양자화된 N에 따라서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그런 것이 되고, 이 경우는 이제 N이 분모로 들어가요. 그래서 N은 이때 N은 1부터 시작하는 거죠. N이 0이면 물질파가 없는 거니까 전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 있는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N은 1부터 들어가는 거고, 이럴 때 이 N을 양자수라 그래요. 양자화된 것을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정수, 그게 양자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질파의 정지파로부터 파장이 양자화된 것, 그다음에 이게 파장하고 물질파의 진동수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이제 운동량하고, 그래서 운동량으로부터 에너지를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파동수가 에너지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파동함수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그 파동수가 람다분의 2파이, 근데 람다 n이 양자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어주면 L분의 n파이 꼴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슈리딩거 방정식의 파동함수의 형태는 이제 시간하고 상관없는 무관한 공간적인 파동함수는 A의 사인 KX 꼴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요 그림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요걸 연결하는 함수는 이렇게 사인이 되거나 요런 사인이 되거나, 그죠? 아니면은 이런 사인이 되거나, 다 사인 함수로 표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0이니까 사인 함수. 만약에 x가 0이 아니고 요게 좌표가 0L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2분의 L 플러스 2분의 L, 그래서 가운데가 0이다. 그러면 가운데가 0이 아닌 함수는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그때는 코사인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은 조건이 0과 L이니까 사인 함수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K 값을 대입을 해준 거고, 예, 그래서 람다 n을 마저 집어넣으면 이제 요게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에 갇혀 있는 입자의 파동함수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따져보면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는 건데, 이제 바깥에서는 입자가 발견되지 않을 거고 안에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0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P가 바로 물질파의 파장이랑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물질파의 정지파 조건에서 파장이 양자화됐으니까 그 양자화된 람다 n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운동량이 양자화된 꼴이 되는 거고, 이 운동량을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에너지가 양자화된 꼴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에너지 양자화되는 것은 요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에서 양자화되는 것, 요 정도는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정지파 조건을 가지고 양자화된 요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전자가 실제로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경우는 극히 이제 희박하기 때문에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실제는 더 복잡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슈리딩거 방정식을 안 풀었어요. 슈리딩거 방정식을 안 풀고 물질파의 정지파 조건으로 이렇게 에너지 양자화된 거를 찾아낼 수 있고,
파동함수도 이제 요거는 암기 알고 있는 걸로 그냥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에너지 준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할 거예요. 에너지가 양자화됐죠? 그러니까 양자화된 에너지에 n이 1, 2, 3, 4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에너지 값을 표시할 수 있죠. 그걸 에너지 레벨을 쭉 따라서 표시하는 것을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 그렇게 표시하는 건데 이 에너지 상태들을 그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가능한 불연속적인 에너지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바닥 상태로 정의를 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명백하게 n이 1일 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양수의 값인데 n이 1일 때가 이게 바닥 상태 에너지면은 그 외에 n이 1보다 큰 나머지는 다 들뜬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크기 순으로 바닥 상태 2원이고 n이 2일 때가 이제 첫 번째 들뜬 상태예요. 바닥 상태랑 가장 가까운 거죠.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가장 작은 첫 번째 들뜬 상태고 그 다음에 n이 3이 되면은 두 번째, 그죠? n이 4가 되면 세 번째 들뜬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닥 상태가 n이 1이기 때문에 n이 2일 때는 첫 번째 들뜬 상태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에너지 이 크기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